우리는 보통 아쉬운 쪽이 먼저 고개를 숙인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든 사람이 아쉬운 사람에게 조건을 내미는 게 익숙한 그림이니까요. 그런데 그 그림이 완전히 뒤집힌다면 어떨까요?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빅테크 기업 회장들이 평택의 한 호텔에서 2달째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줄을 서고도 언제 만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고 합니다. 이들이 만나려는 사람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아닙니다. 반도체를 팔아달라고 부탁하러 온 삼성전자 경영진입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이 호텔 로비에는 매일 아침 정장 차림에 외국인 임원들이 앉아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화상회의를 하고 누군가는 전화기를 붙잡고 본사의 상황을 보고합니다. 다들 기다리는 건 단 하나, 삼성전자 담당자와의 미팅 순서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원하는 만큼 살 수 없는 물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하나 때문에 세계 최고 기업들의 줄서기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계 최고 기업이라는 이름값도 이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도대체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서울 한복판 낡은 전자상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서울 용산 전자상가. 한때 컴퓨터 부품 좀 산다는 사람이라면 다들 한 번쯤 들렀던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오래된 상가가 다시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표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PC 조립에 흔히 쓰이는 DDR5 32기가 모듈 가격이 얼마 전까지 24만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0만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반년 사이 2배 넘게 뛴 겁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나마도 물량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동나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여파는 PC를 새로 맞추려던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노트북이나 그래픽카드 가격표에도 슬금슬금 웃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부품 사재기 이야기까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디램 현물가가 동시에 치솟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반년 만에 가격이 3배 가까이 뛰었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부품값이 뛰자 완제품 가격에도 영향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답은 인공지능입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걸 돌리는 서버마다 막대한 메모리가 필요해졌습니다. 특히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가 핵심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옆에 붙어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실어 나르는 부품입니다. 그런데 이 HBM을 만들려면 결국 디램을 갈아 넣어야 합니다. HBM은 그냥 디램을 여러 개 쌓아 올린 뒤 수천 개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 연결하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이 공정을 실리콘 관통 전극, 줄여서 TSV 공정이라고 부릅니다. 공정 단계가 훨씬 복잡하다 보니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도 수율 관리도 일반 디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 세계 디램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회사가 사실상 나누어 갖고 있는 구조인데 세 회사 모두 앞다퉈 HBM 쪽으로 라인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HBM 하나에 같은 용량 기준으로 일반 디램보다 서너 배 많은 웨이퍼가 들어갑니다. 공장 생산 능력은 정해져 있는데 HBM에 더 많은 라인을 돌릴수록 일반 디램 만들 자리는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빅테크들은 앞다퉈 HBM을 확보하려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제조사들은 생산 라인을 그쪽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노트북이나 PC에 들어가는 범용 디램 공급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늘어난 상황.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소비자 지갑만 얇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PC 제조사들은 메모리를 확보 못해 생산 계획을 다시 짜야 했고 서버 제조 업체들도 부품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메모리 대란이 2010년대 초반 있었던 반도체 슈퍼사이클보다 더 가파르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때는 공급이 늘면서 얼마 못 가 가격이 다시 내려갔지만 이번엔 사정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용산의 한 유통업체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장사했지만 이런 가격 그래프는 처음 본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 사정도 비슷했습니다. HBM 주문이 밀려들면서 범용 디램에 쓸 여력이 갈수록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내 양대 메모리 기업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품귀 현상은 더 가팔라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조짐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2023년 챗GPT 열풍이 불면서 인공지능 서버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늘었고 메모리 업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새로 짓는 데만 통상 1년에서 2년이 걸리는데 수요는 그보다 훨씬 빠르게 불어난 겁니다. 결국 지금의 품귀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몇 년째 누적된 수급 불균형이 한꺼번에 터진 결과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부 빅테크는 아예 몇 분기치 물량을 선주문으로 미리 확보해두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선점 경쟁이 다시 품귀를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한복판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게 된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사실 이 상황이 오기까지 삼성전자의 선택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업계에서는 삼성이 HBM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경쟁사가 먼저 엔비디아 인증을 받아내면서 삼성은 만년 2인자라는 꼬리표까지 붙었습니다. 일부 증권가 보고서에서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주도권을 완전히 내줬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반도체 신화를 써온 회사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평가였습니다. 그때 삼성 내부에서 나온 결정이 있었습니다. 경영진 회의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매출보다 앞으로 5년 뒤의 자리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범용 디램은 꾸준히 현금을 벌어주는 캐시카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경영진은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이 내려질 당시만 해도 막상한 해도 인공지능 붐이 이렇게까지 오래 갈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유행으로 끝나면 라인만 날리는 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은 배팅을 이어갔습니다.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안정적으로 팔리던 범용 디램 라인을 줄이고 HBM의 승부를 걸자는 것이었습니다. 안정적인 매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반도체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험한 도박이라고 볼 만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박이 최근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고성능 메모리인 HBM 4세대를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플랫폼인 베라루빈에 세계 최초로 양산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삼성은 엔비디아의 품질 인증 문턱을 넘지 못해 애를 먹었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경쟁사보다 먼저 다음 세대 제품을 들고 엔비디아 앞에 선 겁니다. 공급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 반응이 확 달라졌습니다. 만년 2인자 취급을 받던 회사가 이번엔 가장 먼저 다음 세대 제품을 들고 나온 겁니다. 동시에 범용 디램 라인을 줄인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공급이 줄어든 상태에서 수요는 폭발했으니 삼성이 쥐고 있는 남은 물량의 가치가 뛰어오른 겁니다. 최근 발표된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을 보면 이 변화가 숫자로 확인됩니다. 매출은 약 134조 원, 영업이익은 약 5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반도체 부문에서만 영업이익 약 54조 원을 벌어들였다고 알려졌습니다. 메모리값 폭등과 HBM 공급 확대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시장조사업체 집계에서도 삼성전자가 디램 시장 점유율 약 39%로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몇 해 전까지 위태롭다는 평가를 듣던 회사가 다시 메모리 시장의 기준을 정하는 위치로 돌아온 겁니다. 한 증권가 애널리스트는 이번 실적을 두고 삼성이 위험한 도박에서 판을 새로 짰다고 평가했습니다. 불과 몇 해 전 아쉬운 소리를 하던 입장에서 이번엔 정반대 위치에 서게 된 셈입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가격을 정하는 건 사는 쪽이었는데 이제는 파는 쪽으로 저울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물량을 쥔 삼성 앞에서 세계 최대 빅테크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평택 호텔 로비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임원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 다음 분기 물량 확약입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런 미팅에서 아쉬운 쪽은 삼성이었습니다. 지금은 반대입니다. 갑과 을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빅테크들은 이제 가격을 깎아달라고 협상하지 않습니다. 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달라고 매달립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분기 삼성전자의 HBM과 서버용 디램 공급 계약이 이미 상당 부분 선주문으로 채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인공지능 서버 증설 계획을 잡아놓고도 정작 메모리를 확보하지 못해 일정이 밀리는 경우까지 생겼다고 알려졌습니다. 돈이 있어도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 진짜로 벌어진 겁니다. 실제로 한 클라우드 업체 임원은 최근 실적 발표 자리에서 인공지능 서버 증설 속도가 메모리 공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메모리를 구하지 못해 데이터 센터 오픈 일정이 통째로 밀리는 사례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병목이 생긴 셈입니다. 협상력이 역전되니 계약 조건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엔
구매자가 가격과 납기를 정했다면 지금은 공급자인 삼성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체결되는 계약들은 한두 분기짜리 단기 거래가 아니라 몇 년치 물량을 미리 묶어두는 장기 계약 형태로 바뀌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번 계약을 놓치면 다음 순번은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다는 위기감이 빅테크들을 더 다급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은 미국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감지됩니다. 최근 미국은 반도체 수입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국 내 생산을 늘리라는 압박이었습니다. 반도체를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국가안보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대만 TSMC는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내놓으면서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아직 확정적인 면제를 받았다는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고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도 업계 반응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서버의 메모리를 사실상 좌우하는 기업을 상대로 무작정 관세를 매기기는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공급망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조차 예전과는 다른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삼성의 몸값은 자연스럽게 더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여파는 PC와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도 그대로 번지고 있습니다. 부품 원가가 오르면서 완제품 가격 인상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대표가 직접 방한해 삼성 경영진을 만났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불과 몇 해 전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방문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기업 간 협상을 넘어 반도체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 구도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메모리 하나를 쥔 나라가 인공지능 패권 경쟁에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셈입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반전은 삼성이 몇 해 전 훨씬 더 절박한 위기를 이미 한번 넘겨봤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삼성이 손해를 감수하고 미래에 베팅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8년 전 세계를 덮친 금융위기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여파로 PC 수요가 얼어붙으면서 메모리 시장부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당시 디램 가격은 원가 밑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가 쌓이는 구조였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회사들이 일제히 적재에 시달렸습니다. 그 적자가 2년 가까이 이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의 키몬다, 일본의 엘피다 같은 회사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앞에서 회사들의 선택이 갈렸습니다. 상당수는 투자를 줄이고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오히려 설비 투자를 늘렸습니다. 당장의 손실보다 나중의 점유율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몸을 사리는 사이 기술 격차를 더 벌려놓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버티지 못한 키몬다는 2009년 파산했습니다. 엘피다 역시 2012년 결국 무너졌고 나중에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됐습니다. 치킨 게임이라 불렸던 그 몇 년의 출혈 끝에 전 세계 디램 시장은 살아남은 소수의 회사로 재편됐습니다. 한때 10곳 가까이 됐던 전 세계 디램 제조사가 지금은 크게 3곳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재편의 최종 승자 자리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이 소수 정예 구조 덕분에 지금처럼 회사 하나의 결정이 전 세계 가격과 공급을 흔드는 일도 가능해진 셈입니다.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고 다음 국면을 준비하는 방식, 지금 HBM에 올인한 선택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몸을 움츠리기보다 오히려 앞으로 나섰던 이 습관이 이번에도 판을 다시 짜는 힘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역사가 있었기에 지금 평택 호텔 로비의 풍경도 가능했던 겁니다. 다시 평택의 그 호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비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빅테크 임원들. 이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결국 하나였습니다. 메모리 하나로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숨통을 쥔 회사가 바로 이 나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장면이 지금은 현실이 됐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하나가 이렇게까지 세계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걸 이번 사태가 다시 한번 보여준 셈입니다. 몇 해 전까지 만년인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던 회사가 지금은 다음 세대 기술을 가장 먼저 들고 나오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안정적인 매출을 스스로 걷어차고 위험한 베팅에 나섰던 결정이 지금 세계 권력 구조의 저울을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적자를 감수하고 투자를 늘렸던 판단이 지금의 1위 자리를 만들었듯 이번에도 같은 방식의 베팅이 통했던 셈입니다. 물론 이 흐름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관세를 둘러싼 협상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HBM 다음 세대를 두고 경쟁사들의 추격도 이미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도 분명한 건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쪽에서 가장 아쉬움을 받는 쪽으로 자리를 바꾼 경험이 이 나라 반도체 산업에는 이미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경험이 다음 위기에서도 같은 반전을 만들어낼지 앞으로 지켜볼 부분입니다. 아쉬운 쪽이 언젠가 반드시 을이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버티고 준비하느냐가 결국 판을 뒤집는 힘이 되는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켜두시면 다음에 이어질 반도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돈투노믹스는 앞으로도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계속 파헤쳐 보겠습니다.